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기업 면접장 현장 생중계를 제가 화면과 함께 글로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략적인 현장 중계만 해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상세한 내용들은 각각 한목을 만들어서 제가 다시 하나하나 별도 화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은 사실 긴장할 필요가 없고 대화입니다. 대화인 것이지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안 되고, 긴장한다는 것 자체는 다소 준비가 안 된 경우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각각 항목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일단 면접은 실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관과 응시자가 서로 상호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면접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사실 비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면접위원이 선발되면은 이틀 전 정도에 연락이 오는데 당일 여러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가가지고 면접위원은 별도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기사항, 응시생의 면접 시작하기 전에 긴장 풀기 등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저희가 듣죠. 그리고 누가 면접위원장을 선택할 것이 이런 것도 이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면접장에 면접위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5심제 정도 하죠. 면접위원은 5심, 응시자는 한 6명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이랄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파견 나온 그런 사람들이 면접 진행요원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제 면접에 대한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면접 진행요원이 들어와서 제 1조 들여보낼까요? 그러면 이제 들여보내주세요 하게 되면은 이제 1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면접 진행요원이 인사를 동시에 하라고 하면은 맨 앞에 1번부터 6, 대부분 1번부터 6번까지가 1조거든요. 6명 1조인데 5인 1조, 6인 1조예요. 그러면은 1번이 차려 격려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면접위원장이 얘기를 하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자리에 앉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긴장한 상태거든요.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면접위원장 얘기를 합니다. 회피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위원장도 이제 마스크를 벗죠. 면접위원장도 마스크를 벗고, 면접위원도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응시자도 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면은 면접위원장이, 자, 혹시 응시사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명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할 경우는 이제 그 면접위원은 이제 자리를 뜨게 되고요. 만약에 지명하지 않으면 이제 면접위원이 또 면접 응시하는 학생이랄지 응시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되죠. 예,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이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 제도를 제가 해보니까 회사에서 다 알고 있고,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몇 개 이제 공사에서 공사 인턴십을 한 학생, 응시자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가점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분명히 그 인턴십 한 학생 또는 응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회사에 인턴십을 한 경우는 면접위원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피 제도가 이제 정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여러분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업 뭐 이거 대부분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면접 시험 채점표가 있어요. 이건 뭐 표준인데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통상 5가지 일, 가나, 다라, 마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나, 다를 묶어서 하나로 전문식이죠. 전문성으로 한 다음에 전문성으로 해서 1, 2, 3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 2, 3으로 하는데 1, 2, 3으로 하는 경우는 배점이 다르겠죠. 지금 이것은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20점 만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100점 만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0점으로 한다든가 60점으로 한다든가 해요. 40점으로 할 경우는 10점, 10점, 20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점으로 할 경우는 20점, 15점, 15점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못 보시겠지만은 거의 없어요. 없고 제가 이제 사례를 든 건데 모든 게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라디오 버튼 하실 거예요. 라디오 버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 라디오 버튼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면접을 한 다음에 면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채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된 경우는 상중하로 된 경우도 있고, 이제 A 품명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이랄지 이런 그 컨설팅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다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삼성 출신이다, SK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를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최소한 500 정도 기업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그 지도해 주신 분들이. 그리고 평균은 50선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 30대 뭐 삼성 인사 담당 출신이라 얘기해서 한 것은 사실은 신뢰감이 별로 없다. 면접이라는 것은 내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삼성 담당자의 인사 담당자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거 트릭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은 거의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가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걸 달달달달 외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내용 중에 특히 창의력이 있는 거. 이 창의력은 기업, 공무원, 공기업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의지력이랄지 발전 가능성은 사실 우리가 솔직히 알 수도 없어요. 제가 면접을 들어가도 알 수 없으니까 요 부분에 사례가 있는지. 이거는 라버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이건 뭐 거의 별 문제가 없고 도저히 저분은 이거 뭐 외모나 이거 뭐 분위기를 봐서 좀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동소이하다. 결국은 나번이 최고의 승부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태도, 품생, 언변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문성과 창의력이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 했죠. 창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점 항목이 표시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있을 때는 화면에 떠요. 가점 항목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일반적으로 직무별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직무별로 면접을 보는데 보통 5배수나 6배수를 뽑아요. 신입사원 경우는. 경력사원은 3배수 미만으로 뽑는데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신 게 그런 거 있고요. 국가보훈우대로 가면 국가보훈만 뽑는 게 아니에요. 국가보훈은 국가보훈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험은 국가보험대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보통 일반직은 6배수를 뽑는데 국가보험 6배수 안 된다 그러면 6배수 다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2배수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배라는 게 그거예요. 1.5배가 될 수도 있어요. 1.5배. 그래서 보통 이제 인성 면접은 거의 AI 면접, 인성 면접은 참고 잘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는데 전 분야라는 건 직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1대 다가 있고 다대 다가 있어요. 근데 다대 다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촬영을. 근데 1차 면접인 경우는 촬영을 거의 하질 않아요. 하질 않고 여러분이 이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요즘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서 면접위원이 잘못 질문했다거나 아니면은 면접위원이 태도가 불성실했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직무이하고 전공 지식이에요.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태스크죠, 태스크.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태스크로 하게 되고 2차 면접도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와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직무를 또 봅니까? 예, 또 봅니다. 또 봐요. 또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입구에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 다인 경우 대부분 1대 다인 경우는 자 보죠. 1대 다. 1대 다인 경우는 이제 속사포 질문이 갈 거고 아니면 이제 다대 다인 경우는 이제 집단 토론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압박 면접을.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위원장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 자, 보통 사무직하고 신입은 오전에 많이 봐요. 사무직하고 신입은. 경영하고 기술직은 대개 이제 오후에 봅니다. 그래서 오전 팀은 뭐 9시 반, 9시까지 오라고 하고요. 오후 팀은 1시까지, 뭐 1시 반까지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팀은 이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은, 자, 이제, 아침 일찍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면접위원장 얘기를 하고, 여러분 너무 긴장하셨죠? 긴장 좀 푸시고요. 옆에 사람 좀 둘러보시고 서로 얼굴 좀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장이, 우리가 다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는데, 면접위원장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질문하게 되면은 두 번째 질문자는 면접위원 1은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을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101번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나는 계속 맨 먼저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6번, 5번, 4번, 3번, 2번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위원 되게 끝에 앉으신 분이 거의 이 분야의 사람들을 채용할 그 부서의 부장 또는 임원 또는 과장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쭉 보는데 이 사람이 정보를 줘요. 2번이 1차 면접이 어땠다든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4번이 어땠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그렇게 한 경우예요. 그게 이제 이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떤 편견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특별한 경우인데 1차 면접 때 못 봤다든가 뭘 물어봐야 되는데 못 봤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리 팁을 줘요.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하고 2차에서 비슷하게 나가줘야지 1차 면접 따로 2차 면접 따로 해버리면 그 사람 일단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이나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든 거짓말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모랄지 복장이랄지 말주변이랄지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2차의 일치성 그리고 그게 과연 직무하고 관련이 되냐 이거예요. 이 직무라는 것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접장에 가서 면접 강의를 받을 때 컨설팅 받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직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직무에 따라 달라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특히 1차 면접은 그래도 여러분이 통과가 되는 2차 면접에 비해서 약방의 감투가 이거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도 많이 내요.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1. 케이스 1. 2. 갈등 해결 방법의 사례를 얘기하세요. 3번. 갈등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예를 드세요. 갈등의 역기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면접의 팁에 대해서 이것만
발표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갈등 해결 사항을 얘기를 할 때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10대 스펙이 있어요. 10대 스펙 중에서 제 5대 스펙 1, 2, 3, 4, 5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학생활 얘기다든가 대학 동아리 얘기하면 일단 그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1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제가 약 한 10가지 이상 항목을 제가 나눌 거예요. 인문계, 사회계, 전공별로 나눌 건데 오늘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면접위원장이 물어봐요. 자, 1번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자, 101번 응시자부터 1분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이럽니다. 이때 이러면 잘 들으셔야 돼. 1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간략히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 1분이면 1분 내로 해주시면 되고 간략히라 해도 1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관련 소개보다 직무 관련 소개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뭐 면접에 준비하는데 천기, 누설, 주먹 끌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내용, 직무 관련해서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을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거 질문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질문하지 않겠지라면 안 됩니다. 1분 자기소개의 주의점으로는 어그로 할지 가치관 이런 추상적 용어를 배제해야 돼요.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가치관은 천하의 면접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치관을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이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 나가고 여러분 떨어져. 100% 그러면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직무를 얘기해야지. 직무를 얘기하고 그 직무 속에서 내가 또 포기할 이유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그로 할지 주먹 끌기 면접위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노련한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넘어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점수를 줄 그런 위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구나 기업체 LG, 삼성, SK 같은 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 일단 대당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분 자기소개서입니다. 인문사회계라고 되어 있대.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마케팅인데 마케팅 부분인데 이 마케팅 부분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사하셔가지고 한 3년 안에 판가름이 나는데 3년 안에 이 마케팅에 대해서 관련이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가는 거고 아니야 나는 전쟁하고 공부했으니까 전쟁하고만 잘하면 돼 한 사람은 대부분이 이제 과다한 부장에서 이제 끝나고 한 15년이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최소한 임원이 되려면은 임원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모르면 임원이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도 없고 임원 승진 대상도 제외되는 거예요. 아예 리스트 후보에도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세요. 자, 예를 든 겁니다. 저는 101번 응시생입니다. X대 정치학과에 입학 후 정치학을 공부하던 도중 창업경진대회 XX 경진대회 무슨 경진대회를 참여 후 기업은 마케팅 업무가 더 적성에 맞는다는 쭉쭉쭉 나와서 그래서 뭐 몇 학년 때 경영학을 아니면 행정학을 무슨 학을 복수 전공 부전공 또는 특히 경영학의 마케팅 분야에 의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마케팅 분야 중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깊이 공부를 하고 장차 저는 이쪽에서 일을 해보고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습한 내용이 최고 중요해. 실습한 내용이. 이게 실습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10대 스펙 중에서 5대 스펙으로 여러분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1번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창업, 3번 인턴십, 4번 장기, 5번이 단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원한 직무가 기획이다. 기획 분야일 때는 1번 글로벌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나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회계다 할 경우는 그 기업에 3번 인턴십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일본 소개서의 표본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어쩌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무슨 실습, 무슨 경험으로 경험보다는 실습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XX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10초에서 15초 걸려요. 그리고 끝에 부분이 지원 동기하고 같은 것이니까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원 동기하고 자기 1분 자기소개가 거의 자기소개서가 비슷하게 가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가야지 동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40초를 이 정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40초가 승부처가 되거든요. 40초. 그러면 이 40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회사에서 실습을 무슨 상품을 홍보하셨죠? 그때 어려움이 이게 이제 조직력. 이때 이 어려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장기 근무할지 아니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나갈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분 2단계에서 거의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가 현재 지원하는 부서와 어떤 관련이 됩니까? 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정도 답변이 나오면은 이제 공기업은 합격권이고 대기업은 관심도예요, 관심도. 그 다음에 대기업은 어떻게 되나 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하셨죠? 이런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가시권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5대 기업 정도 되면 물어봐요. 아,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셨으니까 블랙키도 아시겠네요?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봐요. 블랙키에서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거의 합격권에 가는 거예요. 합격권에. 만약에 답변을 못하게 되면 3번에서 끝났다. 3번에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후보자죠. 다른 이제 응시자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키가 뭡니까, 교수님?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지만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한 학기 1년 강의짜리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업무가 지원 부서 업무하고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인크로스라는 회사가 있어. 나스미디어가 있고 패스트 이런 회사가 많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이게 관련된 회사들인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다 알아요. 요즘 대졸 학생들은 전부 마케팅 싫어한다, 영업 싫어한다 하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회피하시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영업은 안 합니다. 그거 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저는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예를 든 거예요. 이런 회사에 온라인 부서랄지, 온라인 마케팅이랄지, 경영지원이랄지, 마케팅 지원 이런 팀에서 일을 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 이번에는 제가 인크로스 이런 회사에 실습을 내가 보내봤는데 6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거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소위 기업 인턴십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이건 이제 나스미디어는 KT 계열이고 인크로스 SK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실습이 가게 되면은 KT나 SK는 거의 8분 능수는 넘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회사에 근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KT로 옮겨도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이렇게 갈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 SEO, SEM, CPC가 뭐였어? 이게 다 알고 가야 돼. 알고. 100% 물어봐요. 100%. 100% 물어봅니다. SEO와 SEM은 CPC를 빼고요. SEO와 SEM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취업 응시자, 구직자 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모르면은 거의 그 사람은 기업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상당히 견뎌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저는 현자공학인데요. 저는 사회학인데요. 저는 기계공학인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100만인의 공통사항이에요. 100만인의. 아셨죠? 그리고 이제 면접이 끝나게 되면은 질문 다 끝나잖아요. 끝나게 되면은 추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다음 제가 새로운 챕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저를 면접에 초대해 주셔서, 저를 면접에 불러주세요. 그리고 면접 보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요. 하실 필요 없고, 추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이때는 선택이 나뉘죠. 선택지가 나눠져요. 1, 2, 3, 4, 5, 6, 6, 5, 4, 3, 2, 1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신 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만들 테니까,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발표 내용 중 추가 답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시면 되고, 설명 드릴 거고, 감사하겠다든가 그런 과잉, 어떤 면접에 사실 관련이 없는 과잉 그런 언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실제 얼마 전에 들어갔던 여러 공기업에 대해서 면접 현장, 면접 장면을 제가 직접 말씀드렸고, 사실 면접 장면은 기업의 기밀 상황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누출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출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린 거고, 다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안 됐으면은 제가 다음에 항목별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화면을, 그 동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의문나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이나 다른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강의 내용에서 필요한 키워드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본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거나 좋았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